도우찬 회계사입니다. 네. 와, 지난 주말 굉장했잖아요, 날씨가. 네, 예. 네, 뭐 괜찮으셨어요? 네네. 집에 안전하게 머무셨군요. 네. 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내년 새해가 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텍스 보고 준비를 하셔야 네. 되잖아요. 네. 그 앞서서 이제 텍스 그 보고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 네. 네네. 예. 예, 정말 올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죠. 네. 그러면 이제 해가 바뀌면 항상 바로 시작되는 게 텍스 보고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되는데 기간이요. 그래서 오늘은 그 2022년 그 텍스 요번에 보고할 때 좀 변경된 사항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또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자, 네. 그럼 어떤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기존에 그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일정으로는 매년 마감일이 텍스 보고마가 4월 15일인데 4월 네. 15일이 2023년 4월 15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IRS에서는 공식적인 마감일을 4월 18일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는데요. 네네. 네, 4월 18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럼 접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보통 중순인데 중순까지는 그 준비가 안 돼요. IRS에서 그래서 보통 1월 마지막 주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한 1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1월 마지막 주부터. 네네. 네네. 4월 18일까지고요. 네. 마감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항상 그 마감 날짜에 쫓기듯이 하게 네. 되면은 굉장히 바빠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네, 네. 하셔야 되죠. 네. 항상 마감 시한에 닥쳐가지고 좀 하시는 분들이 네. 더러 계시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텍스 보고를 사시니까 인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인컴이 적거나 아니면 또 전혀 인컴이 없어가지고 텍스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텍스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내야 될 텍스는 없지만서도 텍스 크레딧을 받을 그런 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네. 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텍스 낼 게 없어도요. 어. 그런 경우에도 텍스 보고를 꼭 하셔가지고 내가 적용받을 수 있으면은 텍스 크레딧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 받는다는 의미가 주로 이제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 아니면 그 대학교 자녀들도 쓸 경우에 뭐 교육비 크레딧 받는다든지 네. 그런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로 헬스케어 우리가 말하는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셨으면은 텍스 혹시라도 텍스 보고할 게 없더라도 이게 꼭 정산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 가입할 당시에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텍스 시즌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 소득하고 예상 소득을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 실제 소득을 더 적었으면은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예상 소득에 비해서 내가 실제 소득이 높았다. 그러면 또 차액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네네.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바마 케어 그 헬스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텍스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 연말 지나면 당장 이제 새해부터 텍스 보고 관련된 내용 좀 챙기셔야 네네네.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올해 2022년에는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제공됐던 어떤 그런 특별한 네, 혜택들이 특별 법안들이 많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네. 그 코로나 이전으로 텍스가 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사정들이 어려우니까 네. 그런 특별 법안들을 발의를 해가지고 세제상 혜택을 좀 줬던 거를 그렇죠. 원래대로 복귀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경우에는 특히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2021년 대비해서 이번 2020년 텍스 보고 때는 네. 아마 텍스 크레딧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드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네네. 그 텍스 크레딧을 받으셨던 분들은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지만 크게 이제 텍스 크레딧을 이렇게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먼저 그 과세 구간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인컴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 텍스를
구하게 되는데 텍스 네. 내야 될 텍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네. 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현재 7구간으로 10%에서 37%까지 그 인컴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 12% 그렇게 시작해서 최고 높은 세율은 37%인데 네. 모든 인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높은 인컴이라고 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24%의 이제 인컴이 높아서 거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벌어들인 모든 인컴에 대해서 24%를 곱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또 그건 아니군요. 구간별로 네. 가끔가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부부일 경우입니다. 부부일 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25,550불까지는 10%를 적용을 해요. 네. 아무리 소득이 더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불 내가 소득이 있다선 치더라도 25,550불까지는 10% 구간을 적용을 하고요. 네. 25,550불이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로서 25,551불부터 83,000불 정도까지는 그 다음 구간에 12%를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83,000불이 내가 넘어간다. 그러면 83,000을 넘는 금액부터 178,000불까지는 22%를 계산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플랫 세율로 해가지고 딱 그 22%를 모든 총 소득에 대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계산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 이하의 그 인컴이 발생하다고 치면은 대략적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부일 경우에는 한 83,000불까지 12%를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22%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83,500불부터 한 17만 8,000불까지는 그 22%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평균 세율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 벌으신 분이라고 치면은 평균 세율이 한 14% 정도가 되는 거죠. 평균 세율로 따지면요. 아, 평균으로 따지면. 네네. 싱글은 그 금액이 좀 적은데요. 네. 인컴이 예를 들어서 싱글인 경우에는 10%를 적용하는 게 대략 한 10,000불까지 10%를 적용을 하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 10,000불이 넘어가고 41,000불까지는 12%를 계산하고 41,000불이 넘어가면은 넘어가고 89,000불까지는 22%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적용하고요. 아무래도 싱글은 그러니까 그 인컴 구간이 더 낮은 거죠. 네네. 부부는 두 사람으로 보고 싱글의 2배 정도를 그 인컴 구간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대략 한 600불에서 한 구간별로 한 1,000불, 2,000불 정도 그 소득 구간이 네. 이제 좀 넓어진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네. 아무래도 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영향이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과세 구간 한번 살펴봤고요. 네.